이게 문화라는 것이 뭐 단기간에 뭘 이루겠다 이렇게 저게 문화가 좋아 보이니까 우리도 빨리 저 문화를 받아들여서 여기서 만들자. 어떤 특정한 유형의 창업자를 저는 찾지는 않고요. 일단 되게 로지컬한 창업자를 찾아요. 오늘 너무 좋으신 두 분 모셨는데 일단 트랜스링크의 김범수 대표님 모시고 그리고 나노셀렉트의 조성환 CTO님 모셨고요. 제가 세션 진행하실 때는 조성환 박사님이라고 호칭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사실 그런 뉴미디어나 이런 걸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그걸 통해서 네트워킹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고 이제 그걸 뭐 왜 하시는지도 사실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도 많이 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페이스북은 그냥 뭐 어떻게 명확한 목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심심해서 하다가 또 사람들이 이게 뭐랄까 따봉을 받다 보면 이렇게 좀 도취되는 게 있잖아요. 재밌어서 하게 됐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 페이스북 안에서 굉장히 인사이트가 깊은 글들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그게 또 어느 기회에 우연하게 정말 세상이 좁다고 그게 나중에 또 도움이 돼서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뭐 테크니들 같은 또 기술 블로그를 잠깐 쓰거나 아니면 여기 지금 와 계신 강강업 교수님이랑 팟캐스트를 하면서 이제 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글감이든지 아니면 말할 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계속 이제 제가 하는 이쪽 바이오텍 분야뿐만 아니더라도 이제 기술 분야가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고 어떤 회사가 지금 핫하게 되고 있고 이렇게 부침이 있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계속 흥미롭게 이제 그런 스타트업 씬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거를 좀 볼 수도 있고, 이때 알게 된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뭐 회사 안에서 이제 저희 직원들과 같이 이야기를 할 때나 아니면 뭐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저희가 또 네이티브 스피커도 아니고 긴장하고 그럴 때 그냥 스몰 토크로 많이 아이스 브레이킹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 그래도 얘가 이 회사 CTO라 그러는데 그래도 기술에 대해서 아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이제 알아줘서 편하게 얘기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김범수 대표님 질문을 드리면 네. 그 지난번에 뵀을 때 사실 되게 극초기 단계에서도 투자를 하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네네. 어 결국에 예비 창업자들을 발굴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 네네. 처음에 창업자를 이제 그 초기 창업자를 발굴하실 때 좀 보시는 캐릭터리스틱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성공하는 창업자가 어떤 하나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되게 조용하고 차분하면서도 성공하는 창업자가 있고 또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이렇게 막 약간 항상 뭐 스테로이드 뭔가 이렇게 좀 이 업돼 있는 텐션이 좀 높은 그런 창업자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어떤 특정한 유형의 창업자를 저는 찾지는 않고요. 제가 보는 것들은 일정 부분은 사실 사람에 대한 평가라는 게 제 gut feeling이고 또 감에 의존하는 부분도 있는데 좀 제가 그래도 뚜렷하게 좀 카테고리별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되게 로지컬한 창업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꼭 로지컬하다고 무조건 다 100% 성공을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는 제가 납득을 해야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 로직, 그 thought process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사고를 전개해 나가는 사람이면 사업도 잘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들어야 저는 이제 투자를 하고요. 두 번째는 행동이 저는 좀 되게 행동으로 잘 옮기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창업은 사실 상당 부분 생각을 아무리 하고 준비를 아무리 해도 해결되는 거는 실제로는 전쟁터에 나가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고요. 제가 세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분이 좀 너무 이고가 강하지 않고 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성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과 잘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좀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권한을 주고 데려와서 좋은 컴펜세이션 패키지를 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 스톡옵션도 많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더 큰 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창업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진짜 실리콘밸리의 그런 뭐 페이팔 마피아 정도의 페이포워드 문화는 아니더라도 이런 한인 쪽에서도 실리콘밸리에 좋은 페이포워드 문화들이 많이 있었는지. 이
페이 포워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문화가 실리콘밸리에서도 이게 무슨 뭐 5년 안에 생기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건데, 왜냐하면 실리콘밸리는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가지고 빌리언어가 된 사람들이 벌써 한 50년째 나오고 있잖아요. 뭐 70년대부터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일단 페이포워드를 하려면 내 쪽이 굉장히 여유가 생겨야 돼요. 그리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경우에는 이제 금전적인 여유에서 그게 얼마나.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도 한국인 분들이 이제 지금 많이 알려주신 뭐 이렇게 요즘에 유니콘 회사들 좀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 이전에도 사실은 제가 20년 전에 와 있을 때도 그때는 이제 주로 반도체 통신 쪽에 이렇게 한인 엔지니어 분들이 많이 공부하러 오셨다가 이제 취업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끌어주고 이런 거는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자기가 1조짜리 회사를 만들어서 뭐 이런 식의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인 사회의 페이포워드 문화는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화라는 것이 뭐 단기간에 뭘 이루겠다 이렇게 저게 문화가 좋아 보이니까 우리도 빨리 저 문화를 받아들여서 여기서 만들자 푸시를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축적이 되면서 이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이 SBI를 활용하셔서 처음에 시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회사를 지원해주는 미국 정부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1년에 뭐 한 3조 원 정도,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를 이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시드 단계에서 이 펀딩을 받아서 R&D를 하고 그리고 시제품까지 내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VC 펀딩하고 다른 점이 이 VC 펀딩도 어떻게 보면 모험 자본이잖아요. 리스크가 큰 얼리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 어쩔 때는 아까 김범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창업자들이 이 사람들이 잘 될 것 같다 싶으면 그냥 그거 믿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리스크를 안고 대신에 나중에 이제 하이 리턴을 보고서 들어가시는 건데, 근데 그런 모험 자본인 VC들조차도 너무 리스크가 크거나 아니면 기술성에 대한 뭐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VC들도 잘 투자를 안 하는 굉장히 어린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그쪽에 이제 기술을 가지는 회사들의 투자를 이제 해주는 연구 개발 자금을 대주는 게 SBIR 자금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VC 투자가 힘든 극초기에 이제 연구 개발 자금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이 자금을 잘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초반에 기술적인 리스크를 많이 없애고 그리고 시제품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이제 VC 분들을 만나거나 뭐 엔젤 투자를 만나면 그때는 이제 제대로 시리즈 A, B 이렇게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도 실리콘밸리에서 그 창업을 시작하면 훨씬 이득이 있는지, 아니면 그 대표님 생각으로는 약간 그 외에 다른 LA나 그 외 지역에서도 창업하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일단은 전 세계에서 실리콘밸리의 창업 인프라가 제일 좋은 거는 뭐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창업 인프라라고 하면 일단 가까운 거리에 금방금방 만날 수 있는 VC 자금이 실리콘밸리가 제일 많잖아요. 이건 전 세계 어느 지역이랑 비교를 해도 노던 캘리포니아 그 자금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VC 많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이라는 게 이제 인재 채용이 용이해야 되는데, 어쨌든 베이에리아는 뭐 전 세계에서 난다 하는 사람들은 다 와서 있는 데니까 인재 채용 뭐 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인프라는 좋은데, 뉴욕, 뭐 오스틴, 뭐 이게 캘리포니아 중에 뭐 예를 들어 워싱턴의 시애틀에서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거는 아주 젊고 내가 이제 대학생이고 어디서 살아도 상관이 없고, 어디서 살아도 그냥 집도 그냥 진짜 험불하게 내가 살아도 되고, 그런 사람이면 뭐 어차피 똑같은 비용이면은 실리콘밸리에 와 있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뭐 그렇지 않고 내가 이미 삶의 터전이 있고 가족이 있고 내가 소켈에서 뭐 10년 살았다라고 하면은 저는 굳이 뭐 창업 위해서 실리콘밸리로 오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계셔도 뭐 어차피 그 대면에서 미팅하는 거 1년에 한두 번이거든요, 요즘에는 이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 같은 시차면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나 지금 뭐 시애틀에 있는 회사나 LA에 있는 샌디에고 다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팀과 그 사업 자체가 중요한 거지, 뭐 그게 어디 있느냐는, 저는 요즘에는 VC들이, 예전에도 사실 그 샌디에서 50마일 그거는 제 생각에 약간 존 도어가 제일 유명하던 시절에 이렇게 한 30년 된 얘기 같고, 뭐 이미 한 10년 전부터는 그런 컨셉은, 그런 생각은 실리콘밸리 VC들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지리적 위치에 대한 걸 크게. 두 분 바쁘신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그 재외동포재단에서 후원해 주셔서 저희 정말 좋은 이벤트 하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네, 10월 빠졌어요. 말이면